장군님, 이번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했습니다. 장군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그 관련돼 갖고 모든 매체가 보면은 뭐 주적이다, 제1적대국이다, 무력 통일을 하겠다, 이렇게 김정은이가 이야기한 거를 이례적이다, 이렇게 보도를 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.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. 왜? 북한은 한 번도 적화 통일이라는 목표를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이죠. 북한은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? 군사적으로 불리하거나 뭔가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쉬운 게 있으면은 평화 공세를 했고, 얻을 거 좀 얻고 본인들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군사적 위협을 항상 가해왔다는 거죠. 그래서 최근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겨갖고 또 군사 정찰 위성도 보이든 안 보이든 올렸잖아요. 그래서 이제 군사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강하게 이제 무력 통일 뭐 이런 것을 이제 언급한 것이라고 봅니다.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이 이제 강화가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연속적인 미국의 항공모함 같은 것들이 우리 한반도에 전개가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백조가 수시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뭐 반발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. 미국 항공모함이 전개하고 죽음의 백조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고도화해갖고 우리를 위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도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. 북한은 핵을 놓는 순간에 김정은이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 김씨 왕조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지, 그 목적 때문에 사실은 김정일이나 그 이전부터 핵을 개발하려고 이제 했던 것이니까. 근데 거기에 사실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,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뭐 초중반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가 재래식 무기면에서도 앞섰다고 볼 수도 있다고.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방비가 많이 투자되면서 우리 장비가 이제 현대화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우리 재래식 무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. 예. 김정은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겠지.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핵에 미사일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것이지. 재래식 무기로 안 되니까 뭔가 비대칭 무기가 필요하겠다. 그래서 이제 핵 개발, 미사일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. 2012년도에 북한이 헌법에다가 핵 보유국임을 명시를 했고, 2022년 9월인가요? 그때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이라는 것을 법령화했어요.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2023년 4월 26일인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. 북핵이 고도화돼 갖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다 보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해주기로 한 핵 확장 억제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화하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NCG 그래갖고 핵 협의 그룹이라는 걸 신설을 해갖고 우리 한국이 그 핵 확장 억제에 더 많이 좀 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략 핵 잠수함 등 미국이 갖고 있는 각종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보다 더 자주 전개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이제 확정을 했잖아요. 그 다음에 뭐예요? 결정적인 것 중에 또 하나는 작년 8월이죠. 2023년 8월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갖고 한미일 군사 동맹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.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반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도발을 하는 것이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죠. 지금 현재 과거를 우리가 자꾸 이제 생각하고 그러는데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와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되니까, 지금 우리한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적이 누구냐? 당연히 북한이지.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, 우리 혼자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혼자서 싸워서 이기면은 뭐 피 터서 혼자서 싸워서 이기면은 결국은 피가 터지고 난 뒤에 이길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한미 동맹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유엔이 들어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예. 그 유엔군이 들어올 때 많은 병력이나 보급품 같은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, 그게 주로 어디에서 들어오느냐? 일본 땅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. 예. 왜? 유엔사 후방기지가 다 일본에 있으니까. 그래서 지금 현재는, 과거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일본이 우리한테 대단히
중요한, 우리 방어하고 우리가 전쟁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. 그러나 이제 일본이 됐든 뭐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잠재적인 우리의 적이 되는 거는 맞죠. 예. 지금 북한이 저희가 동포애적인 관점에서 좀 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계속 해결하는 것을 원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렇지.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?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는 것인데, 지금 또 우리가 이제 북한을 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전체가 적이 아니고 북한 정권, 김정은이를 포함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이제 우리의 적인 것이고, 군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의 대부분 인민들은 우리의 적이 아닌 것이지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김정은이가 대우각성해갖고 전체 이 북한 인민들을 데리고 평화적으로 우리가 좀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진짜 솔직한 게 모든 조치를 하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뭐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겠지. 그런데 이제 만약에 통일이 됐다, 평화적으로.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우리 뭐 안보가 끝난 것이냐?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? 남북이 합쳐져가 커지면은 주변에 있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, 이 모든 나라가 야, 한국 저거,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방백서나 이런 데도 보면은 다 잠재적인 적이라는 거죠. 이제 뭐 우리한테 위협을 가하면은.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가 뭐 다 100%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은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나라들끼리 전쟁을 한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. 즉,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끼리 전쟁을 한다? 기억나는 거는 영국하고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전쟁, 예, 그게 이제 지금 기억이 났는데,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실제로 전쟁이 거의 없었고,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이제 뭐 옛날에 우리가 공산주의라 그랬던 사회주의 국가 간에 어떤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란, 이라크처럼 같은 어떤 종교 안에서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전쟁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일본하고 또 전쟁이 일어난다.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지만, 예, 확률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는 적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나, 뭐, 사람들 속내는, 또 나라의 속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모든 잠재적인 적에 대해서 준비는 해야 되겠죠. 북한은 지금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거죠. 하고 싶어도. 왜 그러겠습니까? 당장 전쟁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제로라는 제로, 뭐 마이너스겠죠, 마이너스.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탄도 러시아에 줘버렸고 일부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같은 것도 러시아에다가 줘버렸단 말이죠. 그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고 있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?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북한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어떤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 두 나라 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북한을 도와줄 입장이 안 된다는 거죠. 먼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예요?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해결이 안 돼갖고 동원도 잘 안 되고 무기도 부족하고 그 포탄도 부족하고 해서 그거를 지금 북한에서 지금 빌려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준다? 이거 쉽지 않은 일이고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지금 중국은 대만 때문에 지금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있어요. 거기에다가 중국의 경제 상황도 썩 좋지가 않다는 것이죠. 그 중국은 나름대로 경제에 대해서 지금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을 도와줬다가 국제적인 어떤 제재를 받고 그러면은 중국 경제가 완전히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시진핑이 누구보다 잘 알 거라는 거죠. 그래서 경제 관련돼서 국제 규범을 지키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잘 도와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이는 어떤 전면적인 전쟁보다는 국지전 같은 그런 것을 언제든지 도발할 수는 있다. 국지전을 벌여갖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좀 나쁘게 타격을 줘갖고 우리 대한민국이 야야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머리 숙이고 들어오도록 그런 생각은 항상 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.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이 국가 지도자들의 태도가 전쟁 발발이나 승패에 중요한 관건이 되어 왔어요. 우리가 이제 과거 중국의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경제적, 문화적으로 부흥했던 나라였는데 그 옆에 있던 요나라나 서와 같은 이런 호전적인 국가에 대해서 국방력으로 무엇을 막으려고 그러지 않고 경제력, 즉 돈으로 국가를 지키려고 하다가
망해버렸잖아요.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미넨협정, 영국 수상 챔벌린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염전사상을 갖고 모든 이견 같은 게 있으면은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히틀러하고 약속을 해갖고 그 문서 하나를 들고 영국에 내리면서 얘기했잖아요. 나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믿습니다 하고 챔벌린이 이야기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? 딱 1년 뒤 1939년 9월에 히틀러하고 스탈린이 폴란드를 쳐들어가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것이죠.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. 군의 존재의 의의는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. 그 북한뿐만 아니라 설령 미국이 도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? 과감하게 응징을 하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것이 국군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. 작은 도발이 큰 도발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잘 배웠습니다. 그래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 있더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응징을 해야 되는 것이죠. 지금은 주로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지만은 차후에 중국이나 러시아, 일본이 우리한테 도발할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럴 때 우리가 차후에 북한이 어떤 작은 도발을 했을 때 확실하게 응징을 해주면은 주변에 있는 중국, 러시아, 일본이 나중에 우리한테 도발하고 싶어도 야, 쟤들 잘못 건드리면은 옛날에 봤지? 혼나는 거야. 이런 마음을 갖도록 경종으로 울릴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북한이 어떤 작은 도발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응징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또 중요한 것은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서 철저한 훈련과 확실한 응징을 준비를 해야 되고 국가 지도부는 북한이 의도하는 상황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북한의 어떤 국지적인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큰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응징 시에는 사즉생의 각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어설픈 응징은 안 하니만 못하는 것이죠. 오히려 북한에게 얕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사즉생의 각오로 응전을 해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진짜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나를 건들지 않으면은 상대방 못 살게 굴지를 않는다는 것을 꼭 주변국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